두 모델 모두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의외로 플립6가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과 갤럭시 플립6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은 다른 점이 많으면서도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 라인업보다 일반 모델의 색상이 예쁜 것들이 많죠. 그리고 플립6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능 비교를 해 보고요. 정말 고민되는 편에서는 디자인부터 기능적인 부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6의 AP는 애플 A18이 탑재되어 있고요. 아이폰 15와 달리 한 번에 A17을 건너뛰고 바로 최신 AP로 갈아탔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AI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16개의 뉴럴 엔진이 적용되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이 AP는 TSMC 2세대 3나노 공정에서 제조된 최신 AP이고요. 그래서 성능은 A16 대비 30% 더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GPU 성능은 아이폰 15 대비 40%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올해 12월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플립6의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전용으로 나와서 일반적인 AP 대비 클럭 속도를 높인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플립6 같은 경우는 베이퍼 챔버가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S24 시리즈만큼의 냉각 성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폰 16의 A18 바이오닉 대비 미세 공정에서 뒤떨어지고요. TSMC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A18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전성비 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긱벤치 점수를 떠나서 생산 공정부터 떨어지죠. 플립6도 사실 7월에 출시한 비교적 최신 기종이라는 점에서 암울합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램은 아이폰 16이 8GB 전작 대비 2GB 더 늘어났고요. 여기에 추가로 LPDDR5X로 더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이 일반 모델도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용량은 제가 구매한 128GB와 256GB 그리고 512G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플립6는 12GB 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립6 역시 전작 대비 4GB 더 늘어났습니다. 램의 규격도 아이폰 16과 동일하고요. 저장 용량은 256GB와 512GB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싱글코어인데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플립6의 최고 점수만 보더라도 10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치 고급형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게다가 플립6는 스로틀링이 중간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 점수와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성능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플립6 최고 점수와 비교한다고 해도 1400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서서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플립6는 싱글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급격하게 성능 하락이 생깁니다. 특히 최저점과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3년에 출시했던 S23 울트라와 아이폰 15를 비교한 점수를 보니까 이때도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처럼 싱글코어가 100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아이폰 15의 AP는 A17이 아니고 A16 바이오닉이 적용되었었죠. 네, 그럼 이제 두 기기의 주요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120Hz 화면 주사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립6의 램 플러스 용량도 8GB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전원을 껐다가 켰고요. 그리고 최근 실행한 앱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동일한 앱 20개를 모두 구동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배속으로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앱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네, 유튜브 이상 없고요. 다음은 네이버 이상 없고요. 다음은 티빙 이상 없죠. 다음은 쿠팡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알리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배그. 배그도 두 모델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아마존도 이상 없죠. 다음은 컬리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11번가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카메라.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스타벅스도 이상 없죠. 다음은 CGV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교보 이북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호갱노노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SOS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 이상 없고요. 다음은 G마켓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야놀자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쿠팡플레이도 이상 없습니다. 두 모델이 리프레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3D 마크 테스트인데요. 두 모델 모두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의외로 플립6가 4742점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당연히 아이폰 16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봤거든요.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0회를 연속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튕기지 않고 20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양상이 다릅니다. 루프 1은 플립6가 더 높지만 루프 2부터는 계속 아이폰 16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폰 16은 스로틀링이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플립6는 급격하게 스로틀링이 걸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열 관리도 아이폰 16이 더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플립6는 최저가 1700대까지 떨어졌지만 아이폰 16은 2000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율은 아이폰 16이 10% 정도 소모했고요. 플립6는 7%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용량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플립6가 배터리 용량이 아이폰 16 대비 500mAh 더 큽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립6에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냉각 성능은 기대 이하였는데요. 그래도 플립5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교한 아이폰 16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역시 아이폰 16은 일반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하더라도 성능 하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기준은 성능은 기본이고 예쁘고 귀여운 것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다음 영상인 정말 고민되는 편도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6과 갤럭시 플립6의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